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한중입니다. 오늘 한중 NCS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 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ESS 관련주들도 그렇게 막 크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. 물론 ESS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거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속에 있는 이 ESS 코멘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. 이 삼성 SDI에 관련돼 있는 관련 기업인데,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, 우리가 이 코멘트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ESS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이 ESS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 ESS 시장 속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,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거고, 그리고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. 과거에서는 사실 ESS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미래 전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AI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ESS 시장도 매년 이 컨센서스와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좀 해둘 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게 뭐 에너지 저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ESS 자체가 과연 얼마나 커질지 우리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아시겠지만,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일단은 이 LG 에너솔루션 속의 ESS 코멘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SDI 공급 관련 이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 LG 에너솔루션 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ESS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, 그리고 ESS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수급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기사를 좀 살펴봐야겠죠. 자,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나온 기사입니다. 해당 기사를 보면은 전기차 캐즘의 휘청 LG 에너지솔루션이 AMPC를 제외를 하고 나서 두 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을 쭉 내려보면은 결국에 ESS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, 2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대요.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진행을 했지만 외형 성장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, 그 부분을 보면은 북미 완성차 고객사양 물량에 적극 대응을 하고 전력망용 ESS 매출이 확대된 영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ESS가 사실 매출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적을 수밖에 없지만,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쪽에서 주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ESS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어느 정도의 이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? 이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ESS 산업도 커질 것이고,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캐즘 구간에 빠졌다고 하는데, 결국에는 사실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, 이 전방 산업 쪽에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
이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이 크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단발성 이슈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이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ESS 관련된 이런 미래 성장 전망치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. 상향 조치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. 그만큼 AI와 이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,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단순히 나와 있는 전망치를 고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ESS 셀 케이스를 납품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중 NCS처럼 ESS형 공조 시스템을 납품을 진행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이게 이제 이전 상장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투자 신탁 쪽이랑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 사모펀드는 사실 그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지만 그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도 다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기간적 물량은 연기금이랑 투자신탁 쪽 자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금융투자 쪽도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어,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. 뭐 다른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 대비하면은 물론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해당 종목은 오히려 이제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메리츠 창구랑 이제 한양, 뭐 다울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 등등등 되게 다양한 창구에서 매수세가 좀 균일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해당 유입된 매수세들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주가가 저가에서부터 올라왔을 때, 지금 제가 10일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 메리츠랑 한양, 다울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 등등등이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과연 차익 실현이 언제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거래원,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잖아요. 거래원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래원을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어, 구름대 위에 현재 형성은 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은 21선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든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든 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했든 본인이 매수를 했을 때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나는 단타로 할 거야, 아니면 난 스캐핑으로 할 거야,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. 그러한 관점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했느냐도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네. 그러면은 내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. 약간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정해놓고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장기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이제
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유율을 우리나라 이 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 점유율을 뺏어 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좀 한중 NCNS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